네, LG 에너지 솔루션 일반 청약 마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오늘 흥행 신기록을 쓸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. 자세한 내용 유안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자, 먼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간단히 살펴볼까요? 네,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LG화학 안에 자회사로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IPO를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됩니다. 즉, 일단 전기차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배터리 셀 업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간단히 비교를 해드리면은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도 관련되어 있는 비슷한 섹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네. 전기차의 이제 핵심이 되는 전기를 저장해두는 셀 음, 업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. 예. 이번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 줄여서 뭐 LG 엔솔이라고 부르는데 공모가가 한 주에 30만 원으로 정해졌잖아요. 근데 이 네. 공모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해지게 되는 건가요? 공모가는 일단은 기관들이 이제 수요 예측을 하고요. 수요 예측에서 이제 호가를 써내게 돼서 그 호가 중에서 이제 가장 집중되어 있고 가장 높은 쪽들 이런 부분인데요. 상단이 30만 원이었었는데요. 너무 많이 몰렸죠. 다들 뉴스 보셨다시피 한 1,800대 1의 경쟁률이었다고 하듯이 네. 네, 기관과 외국인들의 좀 열화 같은 네, 성원이 몰리면서 30만 원에서 결정이 되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30만 원이 시장에서는 그래도 생각보다 공모가가 좀 낮게 책정이 되었다라고 보는 음. 경향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청약 경쟁도 상당히 많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배당된 할당량은 어떻고 지금 청약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? 네, 청약은 각 증권사별로 받고 있는데요.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할당된 부분은 한 1,200만 주가량 될 것 같습니다. 요번에 지금 공모를 하는 과정 중에서 그렇게 좀 배당이 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. 네. 요번에는 그 비례 배당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균등 배정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음. 실질적으로 요번에 청약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균등 배정에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요.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 530만 주 정도 이걸 좀 균등 배정을 받게 되는데요. 이 네. 균등 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보면은 한 몇 억씩 해야지만 한두 주 받았었잖아요. 네.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균등 배정을 통하게 되면은 최소 증거금 150만 원만 넣고 이제 청약을 하게 되면 최소 단위 10주를 10주를 이제 배정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. 그렇다고 해서 10주가 다 배정되지는 않습니다. 각 네. 증권사별로 이제 청약 경쟁률에 따라서 이제 배정이 되는데요. 실질적으로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계좌가 한 200만 계좌가 넘었으니까 오늘 음. 마감을 지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530만 주니까 530만 계좌가 안 되면은 대략 한 주씩은 배당받을 수 있는데요. 네. 증권사별로 워낙 경쟁률이 심하다 보니까 일부 증권사는 한 주도 배당받지 못하는 네, 그런 어.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. 네. 일부 또 증권사는 세주 또 이제 가장 큰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KB증권 같은 경우는 네. 지금 한 주에서 한 주 반 정도인데 한 주 반이라는 건 아예 없으니까 네. 네, 한 주 정도 배정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막판까지 눈치 경쟁이 정말 대학 입시 이상으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, 지금. 네. 지금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1 시간도 채 안 남은 상태인데 4 시에 끝나니까 아까 제가 기사를 보기로는 오후 2 시까지 증거금이 90조 원 정도 몰렸다고 들었거든요. 이런 네네. 상태라면 100조 원은 넘기겠네요. 네, 지금 예상이 한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100조 네.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. 최근에 가장 큰 쏠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워낙 또 지금 시장도 안 좋고, 네, 주가도 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좀 공모주에 청약하는 열기가 더 뜨겁고요. 워낙 좀 음. 요새 그런 심리 있지 않습니까? 보통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30만 원이라서 네. 하게 되면 보통 싸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네. 2배 하고 상한가 음. 이것까지 좀 기대하는 또 투자 심리들이 더 자극이 되면서 상당히 공모가 좀 많이 몰리고 있고요.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한 100조 원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막판까지도 어떤 증권사에 넣을까 눈치 싸움을 굉장히 계속해서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한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? 가장 좀 경쟁률이 낮은 쪽에다 넣어야 되겠죠? 네. 네, 근데 사실 물량이 가장 많은 쪽이 좀 KB였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많이 몰려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신한하고 대신인데요. 이쪽이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경쟁률이 좀 낮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대신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까지 그러니까
최근에 이렇게 신한 같은 경우는 뭐 청약할 수 있는 당일에도 계좌를 틀 수 있는데 네.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만 또 계좌를 터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는 오히려 좀 덜 몰렸던 것 같아요. 그쪽이 지금 상당히 좀 경쟁률 대비해서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상당히 좀 많고 네. 그다음에 신한도 좀 높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.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높고 신용도 좀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막판까지 그러니까 계좌를 다 터뒀지만 뭐 사실적으로 아직 청약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물량 대비해서 경쟁률이 낮은 뭐 신한이나 대신 이런 쪽들을 한번 활용해 보신다라면은 조금이라도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. 네. 자, 이번 이 LG 엔솔이 기관 경쟁률이 지금까지 역대 최고라고 꼽혔던 그 SKI 테크놀로지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물론 뭐 기업 평가도 잘 받았겠습니다만 기관에서는 상당수의 기관이 보호 예수를 걸었다는 점에도 주목을 하고 있다고요. 네, 맞습니다. 일단 기관 같은 경우는 보호 예수를 걸어야지만 물량을 많이 발정을 받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각종 이제 벤처펀드 같은 코스닥 벤처펀드라든지 각종 펀드들이 이제 배정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일단 보호 예수를 걸고 있는데요. 70% 넘게 좀 보호 예수가 걸려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 보호 예수는 상당히 좀 강한 편이고요. 그러다 보니 또 실질적으로 유통 주식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기관 보호 예수까지 걸렸다 보니 이제 상장하고 나면은 급등할 수 있다라는 또 기대 심리가 또 시장에서는 강하게 좀 자극이 되고 있고요. 네네. 반면에 외국인들은 좀 보호 예수를 많이 걸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며칠짜리 이제 단기 보호 예수들도 좀 있기는 한데요.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보호 예수를 많이 걸지 않아서 상장 초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 물량이랑 외국인들 뭐 물량들 이런 물량들이 나와서 좀 출렁거림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이번에 LG 엔솔이 상장을 하면서 2차 전지 산업 전반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관련주들도 지금 좀 움직임이 있나요? 네, 최근에 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. 네. 특히 이제 뭐 소재주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대 때 작년, 재작년에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. 또 그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좀 증설 이슈를 타고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최근에 좀 주도주로서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. 네. 또한 또 최근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은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오면은 뭐 시가총액이 거래소에서 2등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2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이 또 더 싸 보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해당 종목들이 최근에 강했었는데요. 지금 현재는 주가가 다 급락하고 있는 상태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같이 빠지고는 있는데요. 오늘 오전까지는 두 종목이 좀 많이 강했었고 네. 상대적으로 LG화학은 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시다시피 이제 LG화학에서 이제 빼내서 상장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. 네, LG화학은 각종 뭐 편입되어 있는 뭐 펀드나 각종 뭐 패시브 자산들에서 좀 빠져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이 좀 과하게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요.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주들은 뭐 성장성은 참 무한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치가 좀 많이 반영이 되었다. 그래서 좀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. 대체로 흐름은 장비주들이 최근까지는 좀 많이 견조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셀 업체들도 오히려 상장하고 나면 조금 저평가 메리트가 좀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방금 이제 LG화학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LG화학도 좀 여쭤보겠습니다. 이 LG화학에서 이제 떼내서 이제 LG 엔솔이 이렇게 상장을 하다 보니까 LG화학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반대가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LG화학의 뭐 주가라든지 지금도 뭐 상황이 안 좋습니다만 앞으로 전반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? 네, 최근에 증권사 레포트들이 거의 대부분 LG화학의 목표가를 내리고 있습니다. 네. 각 증권사별로 10만 원씩 정도씩은 계속 내렸던 것 같습니다. LG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뭐 지주회사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지분 가치를 좀 인정을 받게 될 텐데요. 일단 지분은 뭐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됐을 때 그로 인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주가 평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LG화학에 대해서 주가 평가를 받게 하는 뭐 기본 요인이 될 텐데요. 네. 어차피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지분 가치가 LG화학에 반영이 되겠고요. 다만 이제 지주 회사 역할을 하는 흐름이라고 본다면 한 50% 정도 좀 할인되는 그런 지분 가치를 평가받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성장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는 차후에 좀
LG화학의 수급이 이번 상장 이후에 전체적으로 좀 뭐 많이 나오게 되면 그 나오게 된 이후에 어느 정도 다시 좀 바닥을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. LG화학 자체가 좀 화학주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이 안 좋고요. 유가도 좀 많이 올라 있어서 네. 화학주도 좀 실적도 안 좋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뭐 LG화학도 5천억을 투입해서 이제 양극재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양극재에 대한 가치도 또 다시 인정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.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가 좀 수급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주가가 안정될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투자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이 LG 엔솔 청약이 그나마 요즘 장이 계속 좀 안 좋았고 파란불만 들어와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약간 좀 뭐랄까요? 약간의 좀 바람을 좀 잘 일으켜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미니 블랙홀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긴 한데 앞으로 뭐 이 우리 LG 엔솔을 비롯해서 우리 증시 앞으로 어떻게 움직임을 좀 가져가게 될까요? 네,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. 네. LG 에너지 솔루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블랙홀인데요. 2월 달에는 또 현대 엔지니어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, 네. 네,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오고 나면 또 2월 달에는 현대 엔지니어링, 또 수급적으로 블랙홀들이 계속 연달아 나타나게 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어디선가는 이제 빼내가지고 그 종목들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또 코스피 200에도 또 진입하는 문제, 그다음에 또 이제 MSCI 지수에 편입되는 문제,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봤을 때 두 종목은 자금을 빨아들이기 대신에 나머지 종목들은 자금을 빼져나가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로 꼽았을 때는 대형주들한테 좀 불편한 시장이 2월까지도 계속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네. 또 3월에는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또 변동성 커지고 또 결론적으로는 3월 대선 지나고 한 4월은 돼야지만 좀 시장이 어느 정도 큰 이벤트가 끝난다.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미국 시장에서도 또 3월 달에 또 첫 금리 인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여러 가지 변화의 포인트가 3월을 기점으로 나타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3월 달까지는 좀 대형주들에 있어서는 조금 고생스러운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좀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부장님 연결된 김에 카카오뱅크도 좀 여쭤보겠습니다.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고 올해 들어서도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 계속 매도하다 보니까 상장 이후에 최저점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카카오뱅크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네, 요새 좀 카카오 그룹주들이 참 말이 많죠. 네. 네, 뭐 카카오 김범수 의장도 이제 합병 과정에서 뭐 세금을 좀 회피했다,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, 지난번 이제 카카오페이 이제 대표도 이제 카카오페이 스톡옵션 행사하면서 상당히 큰 금액을 이제 행사해서 다시 뭐 이제 대표에서 내려오고,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, 네. 또 오늘 카카오뱅크도 말씀하셨는데, 여기서도 또 지금 보시면 카카오뱅크 대표도 또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, 개인 투자자분들이 열광했던 이제 대표적인 IPO 대형주들이었었는데 네.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다들 이제 뭐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해서 그걸 또 돈으로 마련하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원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카카오의 좀 기업에 대한 신뢰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투자자들도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? 좀 실망하는 이런 부분들. 특히 뭐 최근에 외국인들도 카카오뱅크를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고요. 네. 오늘은 좀 일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관도 그동안 상당히 좀 매도를 많이 해왔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카카오 그룹주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그동안 좀 과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에 따른 배신이 더 강했던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주가 자체의 흐름은 지난 8월 달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네. 올해 1월, 2월 달 정도 되면은 보호예수 물량이 끝나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. 그럼 그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부분들도 참 우려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. 그리고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종목들이 카카오뱅크 말고도 또 많이 있습니다. 뭐 카카오게임이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계속 작년에 좀 대역급으로 성장했던 종목들은 올해 상반기에 다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. 계속 수급적인 부담을 이어갈 수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IPO에서 상당히 좀 강했었던 종목들, 이런 종목들은 상반기 중에 그런 물량 부담들을 잘 해소해 나가는 과정들,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좀 투자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선능력지점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.